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저는 이 재판에 불참을 했습니다. 참석을 못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분 만에 이 재판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열린 항소심 1차 재판도 소위 증거조사 부분이었고 7월 6일 재판도 증거조사 보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라고 주장한 그런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동의하느냐 마느냐, 변호인이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두 번의 심리를 했는 것인데 그게 이제 7월 6일 날 다 끝났습니다. 결국 심리가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7월 6일자로. 그래서 재판부는 2주 후 금요일, 그러니까 7월 20일 날, 그때 이제 최후 변론입니다. 최후 재판 결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데 이때 이제 검찰은 구형을 하고 국선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 구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1심 때 한 그대로예요. 징역 30년, 벌금 180억, 그거 그대로 구형할 거예요. 그건 검찰은 전혀 안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고,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어떻게 최후 변론을 작성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국선 변호인하고는 도저히 연락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재판 과정을 보면은 지금 국선 변호인의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 이 관련 부분 중에서 지금 제일 핫 이슈가 되는 게 삼성 승마 뇌물입니다. 그래서 삼성 승마 뇌물은 그래, 최순실이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 이 사람들하고 거짓말 또는 농간의 만려가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최서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공모를 했느냐? 그래, 삼성에서 언제 우리 뇌물 받자. 그럼 공모를 했으면은 공모한 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 공모한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밝혀라 하고 그동안 국선 변호인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결국 이 뇌물 고리를 단절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뇌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이제 삼성 승마입니다. 삼성 승마가 뇌물이 아니다라고 드러나면은 형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무죄가 되어버리면은 전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7월 20일 날 이제 결심이 되고, 그러면 7월 20일부터 이 본격적인 판결문 이 작성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 재판부에서 그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는 해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다 조망을 해가 정리하는 그 작업은 7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1심 같은 경우에 판결문 작성에 보통 한 달, 보름이 걸렸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시작하면은 빠르면 항소심 선고는 한 8월 말쯤 되고, 늦어도 9월 초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9월 초는 또 언제냐? 올해 추석 전입니다. 올해 추석 전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그래서 제 개인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추석은 내곡동 집에서 보낼 수 있기를, 그건 제가 지금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속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곡동 집에서 보낼 수 있으시기를 제가 진짜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수원 피고인, 그리고 안종범,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선고는 이거는 이미 6월 달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보다 빠른 8월 초 아니면 8월 중순쯤에 그건 선고가 있을 걸로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8월 초나 8월 중순, 그리고 대통령 선고는 8월 말이나 9월 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 그 탄원서가 7월 6일 금요일 기준으로 550통을 돌파를 했습니다. 550통.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입니다. 607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더, 그 탄원서가 지금 이만큼 더 많은 양이 지금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도 법조 출입을 해왔지만은 이 우리나라에서 이 단일 사건, 단일 피고인을 위해서 각 개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쓴 탄원서를 550통이나 그걸 재판부에 제출했다? 와, 이건 상당히 대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7월 20일 날 결심이니까 아직 7월 20일까지는 계속 탄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내시면 됩니다. 7월 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1000통이 넘어서고 하면은 아마 외신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50통 이 돌파를 기점으로 해가 제가 참 후배 기자들한테 요즘 계속 부탁하고 다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가 550통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습니까 정도였죠. 아직 반응은. 그래서 제발 한 줄만 기사 좀 해줘라. 한 줄만. 그래 일간지나 지상파나 이미 뭐 그런 일반 매체에서 한 줄만 보도되면은 거짓과 진실에서 제가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 줄만 보도되든지 아니면 다른 우파 유튜버에서 이 대통령 탄원서 550통 돌파 이 내용만 좀 보도를 해줘도 국민들이 아실 텐데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대통령 항소심은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뭐 사실관계를 다툴 재판은 이제 항소심에서 끝났고 대법원 가면 이제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의 이 법리적 판단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대법원에서는 그것만 다툽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대통령께서 억울한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제안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 운동입니다. 재수사를 지금부터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참 태극기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무효다, 무죄 석방해달라 라고 그런 구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지만은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재수사입니다.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이 거짓의산의 실체를 재수사를 통해서 이걸 온 국민한테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 광주 사태 관련해서 내란 음모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두환 정부에서 결국 미국으로 나가게끔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 내란 음모 사건 이게 재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심. 다시 심리. 재심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그게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18 뭐 유공자 이런 사람들 숫자는 결국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5.18 당시에 그 뭐 무고하게 희생된 분도 있지만은 이 재심에서 무죄가 된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작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재수사 촉구를. 그럼 재수사 촉구를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근거, 우리가 확실한 근거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려면은 화력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화력을 집중시켜가지고 한 군데를 포격해야지 여기저기 뭐 포탄을 남발했다가는 전장에서 이길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화력을 그럼 어떻게 집중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딱 재수사 촉구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태블릿 PC는 조작의 요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수사를 촉구하려면 우리의 의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딱 태블릿 PC는 조작의 요물이다 하는 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JTBC도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한 거, 빨갛게 고친 거, 그런 거 우리 보도한 적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최순실이가 옆에 끼고 다니면서 빨갛게 고치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JTBC가 이번 그 손용석 팀장, 지혜팀장이 검찰 수사에서 유일하게 시인한 게 최순실이가 이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그런 문건들을 받은 거는 사실이나 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받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안 받았습니다. 최순실이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문건 연설문 등 보내준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공용 메일이에요. 최순실 혼자가 아니고 그 공용 메일 그레이트팍 지메일, 그리고 GC9876 지메일, 김파2014 지메일입니다. 공용 메일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검찰 수사에도 보면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그거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본 것이지 태블릿 PC는 쓸 줄도 모르고 태블릿 PC로 이 문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 태블릿 PC에도 공용 메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여기 들어온 게 보이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로 문서를 받은 게 아니고 공용 메일 속에 연설문 등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태블릿 PC 문제를 할 때 조금 더 태블릿 PC의 진실을 찾아서 부분, 그리고 JTBC의 악의적 조작, 그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미르재단은 일회재단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미르재단은 일회재단이 아니다. 그때 미르재단이 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국민들이 왜 놀랬겠습니까? 그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가지고 퇴임 후에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서 최순실을 시켜서 만든 게 미르재단이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노린 게 뭡니까? 일회재단. 일회재단은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이 있으니까 미르재단도 그래 일회재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노린 겁니다. 미르재단이 꼴 일회재단이다 하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안 좋은 걸로 미르재단이 안 좋게 전부 다 포기된 거예요. 자, 미르재단 그 보십시오. 미르재단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안종범이가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일주일 만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그 과정에서 도장 찍는 거 다음에 의사록 만드는 거 이런 데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 따름이에요. 그것만 있지 그 돈들 그대로 재단에 다 있고 그 돈 누가 손을 댔습니까? 재단 돈도 누가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도 미르재단 뇌물은 무죄다 하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를 누가 만들었냐? 미르재단은 일회재단이라는 논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러면 윤석열 검사가 그런 논리 만든 근거가 뭐냐? 하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은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책, 김의겸 기자가 쓴 최순실 게이트라는 책, 이 책 두 권에 보십시오. 보면은 윤석열 검사로부터 미르재단은 말이야 퇴임으로 대비한 이래 재단이다 라는 코치를 받았다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코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특검의 수사팀장 되면서 미르재단은 퇴임을 대비한 그리고 뇌물이다 하는 구조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미르재단은 이래 재단이 아니다, 그 논리를 만든 건 윤석열 검사다, 그리고 그 논리를 국민들에게 전파, 유포시킨 사람은 TV조선 이진동 기자고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 기자다. 김의겸 누굽니까? 현재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의 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 만든 거예요.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승마뇌물. 승마뇌물은 박원호의 복수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딱 정확하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탁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자, 그러니까 지금 승마뇌물은 사람들 전부 다 아이고 뭐 정유라를 왜 가지고 대통령이 정유라를 콕 집어서 삼성으로 하여금 뇌물을 말도 사주게 하고 말이지 뇌물 줬다? 그 허구, 그 선동 논리를 깨야 됩니다. 이 승마뇌물 정유라를 위해서 뭐 하는 이런 구도, 이런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원호입니다.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 그럼 박원호가 왜 그런 구도를 만들었느냐? 자기가 승마협회 전무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간 것은 승마협회 간부들이니까 이 간부들이란 복수심, 그 복수심에서 이 틀을 만들어가 특검에 가서 허위 내용을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진재수 과장의 자필 확인서, 자필 진술서, 그리고 진재수 과장의 법정 정언에서 다 나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 승마협회 콕 집어가 뭐 감사해라 그런 거 안 했다. 진재수 과장 진술에서 다 나옵니다. 자, 박원호의 복수극에다가 삼성 SDI 사장에서 5년 만에 그만두게 된 박상진 사장의 명예욕이 가세에서 벌어진 게 이게 승마뇌물 사건입니다. 저 박상진 사장은 나이 60다 돼가지고 SDI 사장에서 물러나고 그럼 이제 그만두고 고문으로 한 2년 하다가 다른 걸 하셔야죠. 그런데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하고 삼성그룹 입사 동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지성 실장이 배려를 해가 이제 승마협회를 간 거예요. 사장으로.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겸 승마협회 회장으로 갔는데 그 박상진 사장한테 아시아 승마연맹 회장 자리를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부추긴 게 박원호 아닙니까? 그럼 박상진 사장은 이미 뭐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명예욕, 박상진 사장은 그 전에 이미 공식 타이틀이 한 8개 있습니다. 뭐 정경련을 삼성그룹 대표한 정경련 그 뭐 위원이고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분은 아시아 승마연맹 회장 폼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 그래서 박원호한테 매달 1240만 원 주고 내 제발 아시아 승마연맹 회장 만들어주라. 그래 벌어진 거예요. 박원호, 박상진. 이걸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이 재수사를 위해 가지고 저는 딱 3가지 그걸 우리가 열심히 알려주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길게 설명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태블릿 PC는 조작의 요물이다. 왜? 근거가 뭐냐? 그때 쫙 설명해 주시고 다음 미르재단은 이래재단이 아니다. 그렇게 틀을 만든 사람은 윤석열 검사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승마뇌물은 박원호의 복수극이다. 그 논리, 그 진실의 무기를 우리 주변에 좀 늘 알려주십시오. 지금처럼
이 거짓과 이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혁명가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혁명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산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그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거는 제가 쭉 이게 제 수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제 그 어둠, 거짓의 산, 그 장막을 우리가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르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 각자 손으로 쓴, 그리고 그걸 법원에 제출한 그 탄원서가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물론 그것 갖고 좋은 결과가 난다는 그건 장담은 못하지만은 신랄 같은 빛입니다.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그 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주인공 끝까지 안 죽습니다. 주인공. 이 거짓의 산의 주인공 누굽니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이 엄청난 대화실록의 주인공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결코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코 뭐 그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우파 국민들 사이에 참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성초기 들고 외쳐봤자 언론에서는 한 줄도 보도도 안 해주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쳤다는 분도 계시고 포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이제 막 그 문제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이제 한국 떠나겠다 이민 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나약한 생각들, 그건 버립시다. 그런 나약한 생각들을 거짓과 선동에 항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찾아서 함께 제가 뭐 지난번 배진하고 인터뷰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나 구글에 올라 있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면 딱 기사가 뜨는 허위 기사, 쓰레기 기사 그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대청소 운동을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거짓과 진실의 개공 기자 5명과 함께 지금 이 작업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위 기사, 쓰레기 기사 그건 뭐냐? 그건 월간 조선에 이미 한번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겨레 신문의 쓰레기 기사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하고 그 외 다른 뭐 SBS나 KBS나 연합뉴스나 경향신문에 보도된 쓰레기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겨레 신문의 쓰레기 기사 치우는 방법을 제가 쫙 계속 그 진행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따라와 주시면은 그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 참 구명을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소송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서울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뭐 접수 창구에 가서 도장 찍고 원고 참여 소송이 있다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문의하는 분이 계시던데 오늘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뭐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그 사건은 행정소송입니다. 이런 항소심이 아니고 행정소송.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그 뭐 부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행정법원에다가 이 조치는 부당하다 해가 소송 제기하는 그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냐? 원고는 이광원이라는 한 개인분이고 뭐 태극기 우파 국민이시고 피고는 누구냐? 피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취소해달라. 이 소송을 이분이 제기하신 겁니다. 1차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지난 4월 26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고등법원에 4월 26일 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대통령 사건 번호하고는 다릅니다. 2018 누예요. 누. 그리고 43004 사건 번호도 다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달라요. 이 사건은 어디서 하느냐? 서울 고등법원 제3행정부입니다. 행정소송이니까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처음에는 혼자 하시다가 항소를 하면서 원고 측 보조 참가인, 그러니까 원고가 혼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원고도 하는 보조 참가인을 항소를 하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가, 보조 참가인의 수가 6월 7일부터 이게 이제 항소 시작된 6월 7일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7월 6일 기준으로 이미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 사이트 가면 다 검색이 됩니다. 그 사건도. 여기 이제 보조 참가인 신청서 제출. 이게 쭉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파면무효 소송, 이 소송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12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한다 하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7월 12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7월 6일, 그리고 월요일 날 7월 9일까지 빨리 이거 보조 참가인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 독촉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7월 12일 날이 선고니까. 선고 장소는 제1별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제1별관이 있습니다. 제1별관 303호 법정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미 패소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단심으로 끝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법원에서 어떤 논리로 기각하느냐, 대통령 파면 그 무효 소송을 왜 기각하는지 그 논리,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판결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거는 반드시 보고 분석할 겁니다.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과 진실 방송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조회수가 적어도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볼 수 있어야 이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짓과 진실 지금 조회수 2만, 3만 이 정도입니다. 겨우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2만, 3만에 불과합니다. 이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구독하기 돈도 안 드니까 그것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그러니까 가까운 내 형제들, 내 자식들, 주변 사람들부터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거짓과 진실은 소위 한국을 지키는, 그리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지의 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이론적 근거를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근거들을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싱크탱크, 그 역할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자, 파란 장미 배지 보급운동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빈말로 드린 게 아니고, 자, 파란 장미 이 디자인은 우파의 어느 디자인 하시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걸 하시고 그걸 제가 배지 제작 업체에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그 샘플이 나옵니다. 견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우리가 요구하는, 제가 요구하는 그게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7월 9일 날, 월요일 날, 그때 샘플을 보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면은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이제 이 거짓과 진실 개건 기자, 그분들, 그 중에서 2분이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이거 비슷한 모형의 배지를 이제 직접 달아도 보고, 그래서 배지 크기도 정하고, 그건 다 했기 때문에 7월 9일 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메일과 제 핸드폰으로
보낼 곳 주소, 그리고 개수 5개다, 10개다, 뭐 20개다. 개수만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전부 다 무료로 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 거짓과 진실이, 뭐 제가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부치지만은 늙은 기자로서 그 일은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